마지막 날입니다. 2월 29일 4주차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단계와 5단계 그리고 저자 특강 이벤트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책은 다 읽어보셨나요? 최재희 선생님? 네. 네, 너무 훌륭합니다. 4단계의 제목이 어떻게 내 안에 갈등을 잠재우는가의 제목인데, 이 주제가 인생 태도예요. 라이프 포지션, 이 인생 태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I'm okay, you are okay. 장재훈 선생님도 예전에 한번 검사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그래도 I'm okay, you are okay 인생 태도를 살고 계시니까 오늘 이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긍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타인 부정.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이 나와 있는데, 나 자신과 타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OK 목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전반적인 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목만 들어도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표는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장재원 선생님? 이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네, 보여드렸던 네, 표입니다. 조혜리가 말한 네 개의 인생 태도가 조혜리의 창에서도 나오는데 이거는 개인 심리학이나 사회 심리학에서 어디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흔하다면 흔한 네, 그림입니다. 그래서 I'm okay, you are okay 이 영역에 있는 인생 태도가 개방적이고 참다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서로 협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 반대는 대각선에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부정이고 상대도 부정인 이 영역에 있다 보니까 삶에 대한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인생 태도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교류분석 학자 에른스트가 또 이 여러 가지 인생 태도를 보면서 한 가지 태도에만 고정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그 네 가지의 인생 태도 중에 내가 번갈아 가면서 그 상황에 맞는 인생 태도를 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오케이 목장이라고 부른 사람이 에른스트입니다. 자극 중에는 나의 태도를 오케이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로 나도케이로 반응을 만들게 하는 그런 상황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가? 이제 한 명의 사례가 나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 바로 허가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사례가 나옵니다. 내가 만족스럽게 뭔가 일을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한창 바쁠 때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대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며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울감마저 든다고 해요. 나는 쉴 새 없이 바쁘게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지도 못하면서 네, 죄책감까지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허가해 주는 건데 이 허가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허가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허용해 주는 마음. 이것을 이제 허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를 향한 엄격한 잣대를 내려놓고 이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허가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 전에 이제 이 에릭 번의 감정 수업이 드라이버라는 것이 있어요.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슈드로 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강해져야 돼. 노력해야 돼. 서둘러야 돼. 그리고 완벽해야 돼. 이런 타인을 기쁘게 해야 돼. 등등의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TA 개념과 학습 전략에 따르면 하루에 60에서 70%의 시간을 이렇게 드라이버 행동에 따라서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드라이버가 너 이거 지금 해야 되잖아. 빨리 해야지. 이런 메시지가 내 안에서 울려 퍼질 때 자신의 드라이버 메시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를 때 나도 K로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면 허가할 수가 없고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허가가 있다면 그 반대가 바로 스토퍼예요. 게슈탈트 심리치료 창시자 프리츠 펄스가 말한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일한 유기체라고 합니다. 내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맞서 싸우는 일이 필요한데 맞서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허가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나는 나도 K야.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목소리의 정체가 바로 스토퍼라는 겁니다. 드라이버가 5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완벽해야 돼, 타인을 기쁘게 해야 돼, 그리고 서둘러야 돼, 강해져라, 어, 또 하나가 뭘까요? 또 하나가 뭘까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 드라이버를 정지시키는 자, 이것이 스토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지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상태에서의 정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 나도 K에서의 정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틀렸어, 나도 K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부모가 무엇을 해라. 이렇게 부모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지 마. 이렇게 금지 명령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지 명령은 인생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린이 자아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이 자아 상태는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고통을 느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금지 명령이에요. don't. 뭔가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명령을 내려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너는 여자로 태어나서는 안 됐어.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그러니까 존재하지 마. 이런 식으로 don't exist. 이런 걸로 계속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금지 명령이 11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그 11가지가 존재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 don't라는 게 있고,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마라. 내 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이 남성과 여성. 금방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성이 여성과 남성이고 중요한 사람이 되지 마라. 제정신으로 지내지 마라. 소속되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이렇게 돈트에 하지 마 금지 명령이 있는가 하면 뭘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아이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성장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느껴서는 안 된다.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꼼짝마 상태로밖에 안 되는데 이런 메시지는 어느 상황에서 받게 되는지 이것을 이제 굴딩 부부가 이렇게 금지 명령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힘은 아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TA 교류 분석 상담에서는 재결단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재결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거부할 힘이 아이 자신한테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가지게 된 인생 태도의 그런 각본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형성된 그런 각본이라는 것을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금지 명령도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금지 명령을 감추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이런 드라이버 메시지를 덮어 씌우기도 해요. 이것을 복합 결정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을 따를 때조차 드라이버 행동을 강화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한 이 그룹에 소속이 될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이 고통을 말하지 않는 한 나는 감정을 지킬 수 있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한 성장할 수 있어. 서둘러 빨리 처리하는 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까 전에 하나 생각이 안 났던 게 트라이 하드였어요. 노력하라. 네.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지 마. 이런 금지 명령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돼. 이런 금지 명령인 경우에는 특별히 아이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경우 애어른 같은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어른인 경우. 그럴 때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너는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이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장 선생님이 잘 아실 텐데 성인아이라고 또 불러요. 아코아. 이런 성인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이처럼 굴어서는 안 되고 성숙한 어른처럼 보여야 된다. 완전 애어른인 거죠.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대 금지 명령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어머니가 막내 아이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받은 자녀들은 성장하지 않아야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다. 내가 성장하게 된다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족 치료 영역으로 조금 옮겨서 확대 해석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머니와 막내 아들 사이에 그런 끈끈한 관계가 맺혀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또 공생관계라고도 부르거든요. 한 몸처럼 이루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이런 성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진 자녀가 어른이 됐을 때 이게 계속 대물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성인이 돼서까지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느껴서는 안 된다. 또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안 돼라는 금지 명령을 갖게 되는 경우 성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부모 명령으로 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뭐 꼴불견이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자책감을 느끼고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신과적으로 볼 때 소매트 그 신체적인 반응으로 그런 신체적인 그런 증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헤라식으로 이제 부모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하지 마라, don't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안 돼. 이러한 금지 명령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비언어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받으면 몸이 싸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아무리 내과를 가던가 가정의학과를 가던가 신경과를 가든가 어느 과에 가서도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과, 신경정신과 다 같은 과잖아요. 이 정신과에 가면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게 뭐 스트레스 적응 장애라든지 아니면 신체화 증상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불안장애, 우울장애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해주는 솔루션은 내 삶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반응에 이름을 붙이래요. 이름을 붙이지 않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에 반복적으로 휘말리게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편두통이 있다거나 그리고 여기 승모근 어깨에 막 그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굳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등등 자세를 뭐 일자로 앞바다리로 앉거나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거나 등등의 자세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신체적인 반응에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아, 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그냥 한번 심호흡하면 괜찮겠지. 그러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언어로 주어진 금지 명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이제 각각의 반응에 이름을 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인지치료나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지금 많이 답답해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누군가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고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은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 순간 누군가 떠오르지 않고 누군가 나의 얘기를 들어줄 상대가 없고 그리고 이런 답답함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어, 결국은 나 혼자만의 선택과 나 혼자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왜곡된 사고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의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호한 신체적, 정서적인 느낌을 선호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몸의 반응이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느끼기 힘들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자세, 수동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라, 느끼지 마라. 이런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통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에 무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라 드라이버가 작동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불편함이라는 몸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면의 어린아이가 보내는 구조의 신호, 이런 시그널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시그널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각을 최대한 나 자신한테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연습에서 키워드가 어둠 속에 숨은 감정의 열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익숙한 문제들은 동일한 패턴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자주 이런 게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 나를 이해하는 연습에서 아틀라스가 나오는데, 이 아틀라스의 뜻이 그리스어로 참고 견디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칠 만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을 영원히 견뎌야 하는 존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아유, 내가 또 맡았어. 내가 일을 또 하게 됐어.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해서 또 하게 됐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참고 견디느라 힘이 드나요? 이제는 아틀라스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은 감정의 열쇠를 찾으라. 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지 명령을 따르지 말고 이 목소리 정면으로 내가 도전하고요. 반박할 수 있도록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힘을 가지려면 당당하고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상태를 알라는 겁니다. 그런 어웨어니스, 알아차림, 이러한 것이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요, 부정의 감정에서 긍정의 감정으로 나아가려면 죄책감 없는 인생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CP를 몰아내는 게 있어요. CP라고 하면 Critical Parent, 비판하는 어버이 자아를 뜻해요. 비판하는 어버이 자아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목소리와 맞서 싸우는 기술을 이제 몰아내기 하는 건데, 이 CP 몰아내기라는 이 단어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사한테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하는 어버이 자아가 주는 메시지를 처음에는 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자기 비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부모로부터 내가 들었던 메시지는 주로 어떤 것이었는지 펜을 꺼내서 떠오르는 대로 종이에 적어보는 거. 이게 이제 각본 분석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 이 비판하는 어버이 자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면 비판하는 부모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반박하기와 허가인데요. 앞에서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전략으로 세울 것인지, 나를 위해서 말하는 시간을 갖고 나를 위한 시간을 온전히 가져야지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 내가 부정의 감정에서 긍정의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연습, 이 메시지,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 또 나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서둘러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결정저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득이 있고 손실이 있는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라는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시면 됩니다. 에필로그까지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와의 네, 만남 특강 반갑습니다. 타임에 딱 와, 오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또 9시 반이 넘어가고 참 소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재희 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태우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두 분 계신데 화면은 또 꺼주고 계세요. 그래도 뭐 전혀 괜찮습니다. 아, 네, 전혀 안녕하세요. 괜찮은데. 반갑습니다. 전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는 했는데 어떻게 한번 저도 네, 한번 공유해주세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저희 지효석 지분자님께서 저를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짧게나마 잠시나마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쭈르륵 또 한번 훑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괜찮으시면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바로 지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잘 보이시겠죠? 예, 선생님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에릭번의 감정수업의 저자이고요. 또 마음소통연구소, 마음여행 독서 모임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읽으시고, 우리 지부장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요약을 잘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흐름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솔루션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주셔서 아마도 2장, 3장에 나와 있는 허가의 메시지들은 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나누시고 읽으시고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이제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또 조금 흐릿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5장에 나오는 비판적 목소리를 몰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지효석 지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짚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저의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음, 저는 하는 일은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체 2007년부터 사내교육팀에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주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강의를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이 이론을 토대로 지금까지 여러 기업이나 관공서에 있는 직장인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셀프 리더십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쓰면서 독자와 그리고 코치님, 상담하시는 분들, 강사님들 만나면서 또 연구하고 학습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교류 분석이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왜 하필 교류 분석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교류 분석은 어디에 가장 유용하게 쓰입니까? 교류 분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여러 다른 이론도 좋고 근데 특히나 이 이론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자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는지를 꽤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론이지 않을까. 그럼 뭐가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특히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못하든 어쨌든 약간 정서적인 의무감이 있는 그러한 상황. 근데 특히나 그것이 익숙한 낯설지만 익숙한 그런 자주 빈번하게 경험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 이것들은요, 아주 뭐 한 0.1초, 1, 2초 만에 싹 나왔다가 싹 들어가는 감정이기 때문에 정말 예민하게 봐주고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나?' 할 만큼 금방 나왔다가 쑥 들어가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예민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지속해서 젖어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알아차리고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그런 때에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 교류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지어진 게 바로 에릭 번의 감정 수업이고요. 특히나 이것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에릭 번의 감정 수업을 이라는 책을 쓸 때 특히나 제가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스트레스, 번아웃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아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도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에릭 번의 감정 수업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죠.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근데 무언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긴 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안 하면 불안하고 힘들지만 멈출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고 자꾸만 자신과 타인이 때로 미워지기도 하고 좀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인식해서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 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죠. 내 마음에 대한 게 첫 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요. 상담가 이고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의 마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찢어지고 여기가 다치고 멍이 들어요. 그러면 외과 의사들은 "아 여기가 찢어졌네요. 꼬매야 되겠어요. 여기가 멍들었네요. 약 발라야 되겠어요. 여기가 뭐 50견이면 파스 붙여야 되겠어요." 한데 이 사람의 정신을 다루는 사람도 "긴 시간이 필요 없다. 짧은 시간이지만 관찰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도 보여야 되지 않겠니?"라고 만든 게 바로 이 마음의 그림표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겼더라." 그런데 특히나 이 책에서는 이 PAC의 데이터 저장소 중에서 이 부모자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이거든요. 보통 부모자의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작동을 하죠. "흘리지 말고 밥 먹어라." 뭐 "신은 신발은 가지런히 벗어야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 부모님 장사를 했기 때문에 늘 저한테 "장사는 할 게 못 된다."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시집 가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된다." 뭐 "부모 자식 간에 돈 뽀진 건 쓰면 안 된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쭉 다 들어가 있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 부모가 이 나의 부모자에게 주는 이 데이터들이 사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목소리 이러한 목소리들이 이 아주 순기능적으로 내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도와줍니다. 다만 인제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자가 내면에서 작동할 때는 휴식이나 돌봄보다는 무언가를 좀 끊임없이 할아버지시 내리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하는 게 "어떤 일이든 완벽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다른 사람을 보면 웃어야지."
예, 예의 바르게 해야지. 다른 사람 기쁘게 해야지. 이 고통을 아무에게나 말을 하지 않아야 오케이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해 하는 드라이버를 가진 분들은 어, 죽이 되더라도 생살보단 나으니 뭐라도 해라라는 그런 말들을 듣고 살았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 무언가를 해야지만 오케이야 하는 그런 메시지들.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스스로 몰아가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에게 작동이 될 때는 자꾸만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적당하게 말 그대로 하면 나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해서 자꾸만 나를 몰아가서 마른 걸레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꾸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마 우리 지효석 지부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창 잠깐만 열어보시겠어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여러분들은 어떠한 드라이버가 있으신지요? 내가 책을 읽고, 그리고 우리 지부장님의 말을 쭉 또 교육을 들어보고 했더니, 나는 이러한 드라이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자각되는 게 있으시다면 채팅창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이버가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 드라이버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다려볼게요. 네. 우리 지효서 씨는 강하라 드라이버가 가장 늦게 나타나셨다고. 네. 그죠. 우리 예전부터 또 이런 이야기 나누고 했었는데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요? 어떤 드라이버가 강하게, 기쁘게 하라 드라이버가 또 강하게 작용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또 다른 분들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채팅창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서둘러라, 완벽해야 해, 노력해야 해, 강해져야 해, 네 고통을 말해서는 안 돼, 그리고 타인을 기쁘게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은 적당하게 하면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적당하게 하면 도움을 주는데요. 근데 이것이 자각이 안 되면 지속해서 더 꼼꼼하게 해야지. 우리 편의연 선생님, 완벽해야 해가 있으신데요.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하고, 시간을, 에너지를 더 인사 잘해라. 맞아요. 인사 잘해라.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 라는 그런 메시지들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나에게 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되더라. 이게 드문드문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를 너무 몰아가게 되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허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해야 해에 있으신 분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하고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돌아오셔도 괜찮고 너무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걸로 교육을 갔어요. 강의를 하는데 어떤 여성분, 한 5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이요. 이제 듣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러워져도 괜찮아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찍어서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이 말 나한테 좀 많이 해줘라고 보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랬더니 이분이 딸한테 보낸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더러워져도 괜찮아. 딱 찍어서 보냈는데 이 딸이 그걸 딱 보고 뭐라 하냐면 엄마 진짜야? 나 이제 더러워져도 괜찮아? 고마워.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완벽해야 해가 있어서 더러운 꼴을 못 보니 그건 역시도 자식에게도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서 이 자녀에게도 늘 깨끗해야 돼. 늘 치워야 돼. 늘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 돼. 이런 게 다 대물림이 됩니다. 그 메시지를 사실은 엄마인 자기 자신에게 준 거였는데 딸이 그걸 보고 "엄마 나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버 메시지를 허가자로 돌려야 하고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내 스스로에게 해 줘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쁘게 해야 해의 드라이버를 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스스로 너 자신을 존중해도 괜찮고 너 자신을 기쁘게 해도 괜찮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너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해져야 해에 있으신 분들은요, 표현해도 괜찮고, 마음을 열고 언제든지 인간적으로 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try hard, 열심히 해야 해에 있으신 분들은 음, 멈춰 있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같아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멈춰 있으면 자꾸 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과 맞닥뜨려져서, 그래서 계속 무언가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충분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지속해서 시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를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 메시지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는 너로서 아름답고 너는 너여서 좋기 때문에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허가의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둘러야 해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죠. 제가 전에 그런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둔 엄마가 있는데, 보통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잖아요.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잖아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근데 띵동 하면 이제 엄마가 대개는 왔어, 들어와, 아들 수고했어, 딸 수고했어, 이렇게 할 텐데, 서둘러라의 드라이버에 있는 엄마들 어떻게 하면 띵동 하자마자, 들어와서 신발 벗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가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 야 신발 빨리 벗고 들어와서 손 씻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손을 이제 씻으려고 하면 손 빨리 씻고 들어와서 간식 먹어 이렇게 합니다. 간식을 먹으려 치면 어떻게 해요? 학습지 선생님 오니까 빨리 준비해야지. 그래서 학습지 다 하고 나서 이제 30분 정도 있으면 태권도 가는데 앉아서 30분 정도 좀 쉬려고 앉아서 이제 휴대폰 딱 켰는데 야 태권도 갈 준비 빨리 해야지 도복 챙겨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야 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제를 빨리빨리 뭘 앞에 뭐가 있는 걸 못 봐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을 살아도 괜찮고 어, 지금이 아니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시간은 충분히 많고 그리고 천천히 해도 괜찮고 너의 시간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호흡하는 것들. 그래서 같이 직원들, 이제 사내 직원들 보면요. 서둘러야 해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은 숨도 안 쉬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맡아봐야 돼요. 숨 쉬고 있니? 막 이렇게. 왜냐면 숨도 쉬지 않고 막 서둘러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괜찮다라는 메시지들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거. 뭐냐면 열심히 해야 해, 완벽해야 해, 기쁘게 해야 해를 진짜 이 내 내면의 부모자가 시키는 것대로 그렇게 하면 오케이인데 그나마 나는 오케이인데 사람이 늘 완벽하고 꼼꼼할 수 있나요? 그리고 특히나 완벽해야 해의 드라이버를 쓰시는 분들은 만족의 캐파가 되게 높아요. 다른 사람은 요만큼 해도 만족될 거를 더더더더더 해도 좀처럼 만족하지 않아요. 너무 잘했는데 충분한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부끄러워요. 아직 나는 멀었다. 근데 이게 늘 완벽할 수 있냔 말이죠. 늘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만큼의 드라이버를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내가 늘 언제든지 내가 100살까지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죠. 나도 코로나가 걸릴 때가 있고 나도 저 얼마 전에 비형독감에 걸렸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럴 때 내가 드라이버를 오히려 하고 있으면 오케이인데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요. 이제는 이 비판적인 부모자가 더 큰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니? 그렇게 약해서 어떡해? 이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블로그 오늘 발행해야지. 발행 안 하고 너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한 어떤 더 큰 비판적인 그 부모자의 메시지가 나를 비난하고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각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비판적 부모자가 고개를 들게 되면요. 끊임없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책 언제 쓰니? 남들 다 유튜브 하던데, 남들 다 블로그 하는데, 남들 다 뭐 어떤 그런 그 오픈 채팅방으로 다 이렇게 하던데, 다 뭐 월천 벌기 막 이런 거 요즘에 되게 유행하잖아요. 다 그런 거 하는데 너 안 할 거야? 부터 시작해서 애라는 뭐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라는 사람이 지금 그럴 때니 아플 때니 정신이 온갖 말로 나를 자꾸만 무언가를 또 하게 만들어요. 큰 말. 그러면서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하면 어떡해. 무슨 말이냐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내 자신이니까 나를 먼저 우선시해도 괜찮아. 라고 허가를 하지만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챕터를 넘어가게 되고 스트레스를 더 가중해서 받게 되면 내 안에서 더 큰 비판적인 부모자가 나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건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건데? 하면서 더 큰 비판적 부모자로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러고 있어?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꼼꼼하고 완벽하게 본다고.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기회가 왔을 때 해야지. 지금 쉴 시간이 있니? 잘 시간이 있어? 잠이 와? 안 할 거야? 이러한 메시지들로 자꾸만 더 그렇게 몰아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적 사고와 치료라는 책에서는요. 이러한 목소리를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교활한 목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복을 불리는 자기 대화법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판적 부모자에 대한 굉장히 그 쉽고 우리말로 잘 나와 있거든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심판자,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조종자이고 마음을 여는 열쇠에서는 나를 통제하고 벌주는 교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메시지들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와서 다 큰 성인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이야기를 설령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스타이너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적 부모 메시지는 사람들의 인생에 완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이러한 그 힘을 가지려면 완전히 분리시키고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뜨리는 이러한 부모 메시지 몰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허가를 잘 주고 그리고 부모의 메시지에 허가를 잘 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스트레스 상황에 와서 비판적 부모 메시지가 내 안에서 활개친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라고 했을 때 비판적 메시지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 단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첫 번째는 비판적 목소리를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아티스트 웨이는 내 안의 창조성을 일깨우는데 굉장히 그 유명하고 아주 그 클래식한 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요,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계를 꼭 얘기해요. 내 안에서 나를 가로막는 메시지를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비판적 부모자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지, 뭘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그 목소리가 과연 나를 위한,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비난하는 목소리인지, 그리고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나를 협박하는지를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는 적으라고 이야기해요. 적어보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알아차리고 나서 반박하고 허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아니야 라고 반박하고 허가의 메시지로 바꾸는 것들. 그리고 나서 허가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전략을
세우는 거죠. 어른 자료를 활용해서 현실 감각을 되살리고 지금 여기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행동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나를 돌보는 말하기, 그리고 나를 칭찬하는 말하기, 그리고 나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255, 225페이지에 얘가 여러 개 예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예가 나오냐면 육아 스트레스, 일 스트레스, 아이들은 어리고 그리고 일은 일대로 하고 그러면서 나도 내 일을 꿈꾸니까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독서 모임과 챌린지를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이 어떤 여성분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렇게 낮 시간에 열심히 살고 아침에 모닝 미라클 모닝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 숨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어떻게 하냐면 야식을 먹어요. 그리고 술을 먹습니다, 밤에. 그래서 이거를 이럴 때마다 내 안에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목소리. 이거라도 먹어야 숨통이 트이지. 내가 하루 종일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애들 보내고 나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이거라도 안 먹으면 나보고 죽으란 소리하고 똑같지. 먹어야지. 먹어야 살지. 이러면서 먹더라라는 거예요. 또 한켠의 목소리는요. 또 나를 비난해요. "너 그게 넘어가니? 너 지금 혈압약 먹잖아. 너 지금 고지혈증 있잖아. 당뇨 초기 단계에 지금 살쪄 가지고 옷도 안 들어가는데 너 그거 들어가니?" 이러한 어떤 양가 감정에서의 그런 비판적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서 "그래도 이거 먹어야 살지." 하면서 먹으면서도 혼자서 비판적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사랑과 돌봄의 뭐 메시지냐고요. 나를 비난하는 메시지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숨통이 트이지 않아서 나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먹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계속 먹을 거냐,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을 거다."라고 하면서 내일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먹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니까 반박하고 허가해야죠.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음. 음. "밤에라도 먹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그 메시지의 더 큰 힘으로 밤에 먹지 않아도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고 충분히 이러한 것들은 낮에 풀 수 있다. 단 1 시간이라도 단 10 분이라도 물론 육아와 일에 병행하는데 바쁘겠지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원하는 걸 못하게 되는 게 아니다. 더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해서 그 목소리를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동 전략을 세웁니다. 아이들이 먹을 때 안 먹고 있다가 저녁에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각해서 아이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옆에서 같이 먹기.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야식을 시켜 먹지 않기. 그리고 내가 배달 음식과 술을 얼마만큼 먹는지 야식 캘린더 해서 냉장고에 붙여 넣기. 잘 지키면 보상으로 치팅제에 주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에게 스트로크를 주고 존경스럽다. 너무 멋지다. 내 신랑이 나에게 주면 좋은데 그거 잘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최고야."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 아이들이 나에게 이 스킨십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나에게 "뭐가하고 애썼다."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억압된 어떤 그런 아이자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남편에게 1 시간 아니 한 30 분이라도 아이 맡길 수 있다. 그리고 나가서 조깅하면서 내 시간을 즐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몰아내야 내가 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4 장쯤에 나올 거예요. 이러한 비판적 부모자를 몰아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너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하다가 결국에 번아웃이 와서요. 그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 어쩔 줄 모르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눈물만 뚝뚝뚝뚝뚝뚝 흘리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어서 이 "하지마. 안 돼."라는 메시지에 쭉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날까? 내가 미쳐야 이게 끝날까? 내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해서 할 수 없는데? 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감정에 쫙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시점에서 오면 이제 허가 메시지 괜찮아 하지 않아도 돼 이 메시지는 이제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 비판적 부모자의 메시지로 메시지를 몰아내는 반박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나를 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말을 아세요? 그 나의 면역 체계가 내 몸 안에 있는 정상 세포를 이상 세포로 인식하고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에요. 어쩌면 때로 내가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나를 좀 공격하지는 않나? 라는 생각들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남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도 스스로는 미워하지 않도록 충분히 나를 사랑하고 돌봄을 줘야 된다. 지나친 책임감과 스트레스로 스스로 몰아가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한다면 이제는 멈추고 전적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공유를 중지할게요.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리얼하고 생생하게 여러 사례도 같이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 입꼬리가, 예, 광대가 승천하고 너무 좋았네요. 네. 우리 또 편희연 선생님도 그 사이에 와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마음여행 독서 모임 2월 달에 선정된 책이 오늘, 에릭 번의 감정 수업 저자, 우리 김정현 소장님이 이렇게 깜짝 이벤트로 특강에 또 이렇게 임해 주셔가지고, 제가 수혜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어도 그때그때마다 쏙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으세요.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또는 에릭 번의 감정 수업 또는 교류 분석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나 이것만큼 꼭 질문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잠시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있을까요? 최재혜 선생님? 평상시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마이크, 네. 아, 저기, 저는 어제 어제 읽었어요. 마지막 뒷부분을. 어제 읽으면서, 이제, 솔루션 부분이 뒷부분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며. 인지행동 치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비합리적 신념을 좀 깨트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쪽하고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좀 궁금했던 거는 어른자죠. 그러니까, 예, A, 어른자가, 그러니까 이 교류 분석에서 이제 그런 어떤 자 태도에서, 목표로 이렇게 지향해야 할, 목표할 점이 어른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른자가 목표점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좀 궁금해졌었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까 아니면은 지부장님께서 네, 소장님이 어, 오셨으니까, 네. 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읽고 파악을 정말 제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그 교류 분석의 지향점과 그리고 여기 일장에서 나오는 PAC의 자기 자아 상태의 네, 지향점, 같은 곳을 바라보곤 있지만, 말로 하자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PAC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어른자가 딱 중심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P 데이터도 꺼내 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필요하다면 C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 써서 지금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 쓰는 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조금 교류 분석의 용어는 그것을 통합된 A자라고 해요. A자가 딱 중심돼서 통합해서 데이터를 꺼내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것이 그럼 교류 분석의 지향점입니까? 근데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교류 분석은 목표하는 바는요, 자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릭번의 감정 수업에서 이 피자, 부모자의 메시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네. 어떠한 메시지에도 거스리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바람에도 거슬리지 않는 나뭇가지, 어떠한 나뭇가지에도 거스르지 않는 바람처럼,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말의 나독해 CP 메시지가 작동해서 억압하거나 눈치 보거나 어쩌면 뭐 몰아가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자각하고 그리고 그게 옳지 않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해서 서로서로 친밀한 교류를 이루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자율성을 회복하고 획득하자라는 것이 교류 분석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또 편희 선생님 뭐 질문 있을까요? 아니면 피드백 소감이라도? 아, 잘 들리시나요? 제가 좀 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네. 네, 들립니다. 아, 네. 저는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 그래도 제가 그 문자를 좀 늦게 봐가지고, 보자마자 들어오긴 한 건데, 끝에라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비판적 부모자 그 말이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었었던 상황인데, 그거를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비판적 부모자에 시달리고 있었구나,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몰아내도록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또 도움이 되었다니 더 뿌듯해집니다. 네. 이지은 선생님, 우리 내면 소통에서 함께 했던 선생님인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반갑습니다. 네, 네, 예전에 그 교류 분석은 조금은 이렇게 배웠더랬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스트로크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스트로크가 어떤 의미인지. 네네네. 네, 스트로크, 맞아요. 스트로크는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 계속 비판적인 부모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맞서서 그걸 이길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스트로크라고 보거든요. 이 비판적 부모자를 해체시킬 완전 그 참치를 해체시키는 것처럼 해체시킬 건 스트로크가 딱 하나라고 보는데요. 스트로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래요. 아기들 있잖아요. 어린 아기들. 아기들을 아주 포동포동하게 키우는 데는 잘 먹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잘 싸게 하는 게 또 중요할 거예요. 아기들을 키우는 데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킨십이잖아요. 피부의 접촉, 신체적 접촉,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그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아기들을 자라게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체적 스킨십인데 그게 있어요.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크면 클수록요. 우리 어른한테 스킨십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귀여워하듯이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성장과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신체적 접촉이 중요한데 어른들은 그럼 어른들은 그걸 대체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스트로크가 있어야 돼요. 스트로크가 뭐예요?
인정, 인정. 어른들은 인정이 있어야지만, 인정 자극이 있어야지만, 성장하고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로프가 무엇입니까? 인정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인정이라는 것을 그럼 단순히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갖게 하는 그 모든 말과 비언어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긴 말을 하지 않고 뭐 긴 것들을 나누지 않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거니까요. 이 안에서도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이렇게 나누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이 네네. 되셨는가요? 네. 아, 이해 쏙쏙 되었습니다. 네, 아, 혹시 네. 시간 되시는지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음, 되나요? 선생님, 되나요? 네네네. 네네네. 아, 네,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거든요. 다문화 아이기도 하고, 이게 이 아이가 약간 경계성 지능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지만 한 3, 4살 정도의 그 아이들 하는 행동을 하기는 하거든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고, 사랑해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칭찬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쫄쫄쫄 따라다녀요. 뒷공무니를 쫄쫄쫄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 하려고 하면 약간 행동 수정 부분에서 교류 분석 부분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요거는 우리 지효석 지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상담 쪽에 또 가깝기 때문에, 네, 부탁드려요. 네, 그 아이가 경계성 지능 장애를 진단을 받은 상태였을까요? 네, 장애, 아니면, 예, 예. 경계성 음, 지능이라고는 뭐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특별반에 그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수반에, 음, 음, 자폐는 아닌 것 같고, 하는 행동들 이것저것 보고, 주변에도 이렇게 한번 자문을 구했을 때, 경계성 지능 같다. 왜냐면,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요. 예, 예. 음, 다른 음, 학습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언어가 이게 조금 안 돼서 발음이 거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들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언어 쪽에 하시는 분은 여기 혀설이라는 거를 언어 성장 되기 전에 여기를 잘라주면 이게 발음이 그나마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나이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 또래들하고 의사소통이 그게 안 되거든요. 네, 특수반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 또래 관계 형성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음.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한테만 이제 꽁무니를 계속 따라다니고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고 나랑 놀아주기를 바라고. 근데 친구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선생님을 유독 더 따라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특수반에 본인 혼자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친구도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적용하거나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결국엔 선생님이 시달릴 텐데, 음. 그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성교육을 하든 어떤 교육을 하든지 간에 그 바운더리 경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한계를 설정해 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스탑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경계성 지능이라고 해도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 그 아이한테 별로 좋지 않은 건 거죠. 그거는 상처 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물론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는 다를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don't라는 뭐뭐 하지 마, 이런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음, 음. 아, 1분도 안 돼서 그 몇 초 음. 상간으로 이렇게 선생님을 끊임없이 불러요. 그래서 몇 초 상간으로. 그 상황이 그려지네요.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또 ADHD 과잉 반응을 보이는 아동인 경우에 우리 최재희 선생님이 만나는 아동이 있나요? 우리 놀이 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이니까 아마 더 적절하게 또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네. 아동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탐색이 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가까우신 분이 있으시면 슈퍼비저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고 뭐 아마 그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특수반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경계선 지능일 때에는 아까 세 자리 숫자 곱하기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걔는 경계선 지능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빠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저기 뭐야, 그거 공간 지능은 좀 안 되더라고요. 색종이를 적거나 할 때 네모 음, 적기, 세모 적기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음. 공간 그러니까 지능 이제 부분에서 완전히. 예, 정확한 지능 검사 같은 것도 좀 해보시면 더 좋고요. 그 아이가 이제 쫄쫄 따라다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좋은 거거든요. 예, 자기 얘기를 들어주니까. 예, 아까 저 지효정 선생님이 그 한계 설정과 경계 설정을 하라는 거는 놀이치료에 있어서는 제한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놀이치료에서는. 그러니까 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많이 놀아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감정 반영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요. 네. 제가 거기에서 이 아이만 보지는 못하거든요. 다수의 아,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건 거예요. 집단이면은 되게 힘들죠. 예, 예. 그렇죠. 다수의 아이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조금 몇 초 상관으로 저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네네네. 이게 조금 이제 뭐 수정드리고. 선생님이 좋은 거고 자기한테 이제 관심 표현이죠.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 옆에다가 두셔도 괜찮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 네가 선생님이 되게 좋은가 보다. 내가 되게 좋은가 보다. 선생님한테 할 말이 많은가 보다. 그냥 옆에 앉아볼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아이들 보면서 얘한테 관심도 가져주고 조금씩. 뭐라 해야 되나. 아이들이 이렇게 다가가면 걔가 되게 다가가거든요. 아이들 음, 사이에서 또래 친구들, 동생들 사이에 다가가거든요. 근데 네, 이게 그의 발음이 잘 부정확한데 아이들한테 네. 끊임없이 말을 하고 이러저러 하니까 이렇게 소통을 하다 아이들이 그런 데다가 얘가 잘 일러줘요 또 남의 어, 그 잘못한 거를 잘 탓을 해서 일러줘요. 그러니까 아이들 좀 여러 가지 그죠? 응, 그런 네, 거 네.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명으로는 조금 네네 네, 네.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 음, 그래서 행동 수정 부분으로 어떻게 좀 적절하게 하면 좋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이제 이번이 6기고 다음은 이제 7기로 하는데요. 1월 달에는 윤홍균 원장님이 쓴 자존감 수업으로 했었어요. 그 다음 후속작이 사랑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사랑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 감정 먼저 조금 더 다뤄보자 해가서 2월 달에 이렇게 에릭번의 감정 수업을 했던 거고,
3월 달에는 사랑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윤홍규 원장님이 쓴 그 사랑 수업에서는 어떤 사랑을 수업을 받아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스트로크 용어가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인정 욕구고 계속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또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 또 적절하게 어떻게 구성이 놀이치료하는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네, 답변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저자로서 이렇게 김정현 소장님 초청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또 함께 해주셨던 이지은 선생님과 편희연 선생님도 오랜만에 얼굴 뵈어서 반갑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마지막 인증샷 남았습니다. 네, 이쁘게 하트 한번 할까요? 네, 어우, 감사합니다. 협조 완전 최고네요. 아직 안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와, 소장님이 제일 이쁘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이제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3일절 수요일이니까 늦잠을 잘 주무셔야 되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